원래는 요즘 와가지고 하방으로 요 크기로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죠. 네, 이번 장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게 봐요.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또 이번 장의 특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방 갈 가능성은 3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채우려면 이게 어쩌면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으니까 일부는 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일요일 아침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아침에 봤더니 무빙이 심상치가 않아서 횡보가 엄청 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횡보가 진짜 길었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주말 늦어도 내일 월요일 밤 한 11시에서 1시 사이까지는 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때 좀 크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횡보에 들어갔어요. 요즘에 정말 특이한 게 이런 자산이 없거든요. 이런 차트가 없는데 조정이 보통 가격 조정을 많이 주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런 뭐 시간 조정 위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횡보한다는 뜻이거든요. 횡보하다 올리고 횡보하다 올리고, 여기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리고, 계속 그런 패턴이거든요. 아, 이거 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이러다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현금 비중이 없으면 이게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진짜 요 정도 급락이 아니라 진짜 큰 하락이 있다고 쳐보세요. 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면은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으면 멘탈이 나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꼭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1억 투자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7천만 원 투자했어. 그러면 7천만 원만 투자하시고 3천만 원은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좀 투자를 안 해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오래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69,000이 얼마 안 남았죠. 69,000이 지난 상승장의 전고점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넘겨라. 아, 넘겼네요. 또 다시. 이렇게 두 번을 다시 넘긴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승으로 가는 듯한 움직임이고, 지금 무빙이 갑자기 세졌죠. 여기 보세요. 완전 거래량 뭐 바닥을 잔디처럼 깔고 있다가 갑자기 좀 쏟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처럼 관심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7만 달러 위에 안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 의견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7만 달러 위에서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위에. 이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뭐 개인 판단으로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이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우려면 이게 어쩌면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으니까 일부는 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줬는데 이때 매수하시지 왜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를 때 사십니까? 네, 이때 일단 뭐 한 3분의 1 사고 방향성 보고, 혹시 하방일 수 있으니까 그때 뭐 3분의 1 살려고 했다고 치면 상방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70% 이상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방 갈 가능성은 3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요 정도면 상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69,000 또 다시 넘었잖아요. 69,000의 저항선이 엄청 났는데, 그리고 2차 저항선이 여기서 7만에서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또 7만에서 강하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좋으면, 힘 좋게 올라오면 맞고도 한번 떨어졌다가 재차 뚫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돼야 안정적으로 7만 위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9,000에서 또 비비고 있네요. 크게 보면은 벌써 세 번째 도전이에요. 여기서 한번 도전했고요. 여기서 또 한번 뚫었죠. 이때는 되게 크게 뚫었고, 여기 찍먹했고요.
누가 찰떡 같은 표현을 찍먹이라 하셨는데 여기는 크게 뚫었고 여기는 네, 이제 살짝 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냥 차트 느낌으로는 좀 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봐도 삼각수렴이잖아요. 이렇게 상방은 높이고 상방은 낮추고 하방은 높이면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는데 변동폭이 거의 없었죠. 거래량 줄어들고 삼각수렴인데 위로 솟았다는 거는 상방으로 뭐 한 최대한 요 정도까지는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만큼만 터져도 7만 달러 위로 안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때 제가 이때 새벽 2시 10분까지 2시 11분까지 방송을 했었죠. 네.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때 추세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이랑 되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 우리 5분봉으로 같이 봤었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분봉으로 네, 연속해서 양봉이 막 계속 뜨길래 이 정도면 뚫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양봉이 요때 못지않게 힘 좋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아직 초반이라서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7만 달러를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최고점은 7만이라고 봐야죠. 7만 달러. 7만 달러를 넘어서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이 뭐냐? 네, 요거 위쪽으로 가서 오히려 이게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게 안착이거든요. 여기가 최고점이 됐는데 요걸 좀 크게 뚫어내고 오히려 요런 데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7만 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원기옥이 좀 부족해요. 네, 좀 거래량이 좀 더 나와서 이걸 좀 힘있게 한 번에 좀 뚫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주말이라 가지고 주말 무빙은 이제까지는 세게 나온 적이 뭐 있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힘이 좀 부족하죠. 요때는 거래량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평일 밤에 미국 장이 열리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서머타임 됐나요? 이제는 한 10시 반쯤, 이번 주까지는 한 11시 반쯤부터는 좀 많이 움직였죠. 추세가 크게. 근데 그게 주말에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69,000 다시 넘나?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68,000 초반에서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한 1000불 정도 무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아직은 좀 힘이 없네요. 힘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만 달러가 넘어가면 이때는 매수는 본인 선택으로 하세요. 뭐 나는 5년 가져갈 거니까 그냥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면 괜찮은데 이번 장에서 큰 수익을 보겠다 생각하면 7만 달러에서 사는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른다며 오르긴 오르는데 점점 더 위험해지잖아요. 이미 상승장인 거 다 확인했고 좋은 거 다 확인했으면 지금 아직 7만 아래지 않습니까? 7만 달러 밑에서는 솔직히 뭐 6만 9천에 사나 뭐 6만 8천에 사나 6만 6천에 사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 뭐 한 1, 200만 원 차인데 너무 100만 원 싸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0.1비트 산다. 0.1비트 산다고 쳤을 때 이 1000불 차이는 대략 한 10만 원 차입니다. 10만 원. 10만 원 때문에 이거를 너무 도박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거에 너무 도박일 수 있으니까 그냥 모아가는 게 맞죠. 7만 아래서. 전략은 본인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전략을 잘 세워서 그거를 지켜야죠. 전략이 없거나 전략을 세웠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떤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조금 또 횡보하고 있네요. 힘이 확실히 좀 없죠. 주말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미국장 열린 시간이었으면은 좀 무빙이 더 세게 나왔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밤에는 무빙이 또 다시 커질 수 있죠. 내일 밤에는 제가 라이브를 가급적이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한 11시에서 12시쯤? 늦으면 1시? 그때 꼭 라이브를 하도록 할게요. 내일 밤이, 그러니까 오늘 큰 무빙이 안 나오면 내일 밤이 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고, 오늘 큰 무빙이 나오면 7만 달러에 안착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이럴 때 사고 혹시나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또 사고 해서 지금 3분의 1, 무빙이 크게 나왔을 때 3분의 1, 위든 아래든, 그리고
현금으로 3분의 1. 뭐 요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7만 달러 아래서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면 나중에 만약에 위에 안착되면은 7만 달러 아래 가격이 앞으로 안 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6만 9천 다시 넘겼죠. 네, 여기 횡보를 뚫어서 이거는 좀 무빙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서 우리처럼 이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뭐 빠르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되게 짧아 보이지만 거의 뭐 한 2시간 했죠, 이때 방송. 삐죽 솟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방송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횡보 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2시간 넘게 방송했잖아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방송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일요일이라 애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니까 한 1시간 정도, 네,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나 무빙이 크게 나오면, 네, 방송을 좀 연장할 수 있는데 일단은 1시간 정도만, 네, 한 12시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락을 매수할 시기. 그렇죠. 하루 하락 좀 하면은 뭐 저도 포지션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못 사신 분들도 좀 더 살 수 있고, 뭐 그런 시기긴 하는데, 근데 요때랑 좀 많이 차익 실현 물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때에도 이만큼 하락할까?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큰 틀에서는 이것도 제 눈에는 삼각수렴으로 보이거든요. 약간 좀 라이징 웨지 느낌이죠. 사실은 라이징 웨지가 나오면 하방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고점도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징 웨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큰 폭의 한 요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럼 또 한 62,000까지 빠질 수 있는 게 정상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라이징 웨지가 나와도 여기서부터인가? 네, 라이징 웨지가 나와도 상방을 가더라고요. 좀 이상한 장이죠. 네, 정말 여러모로 이상한 장이죠. 어디서 그랬냐면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라이징 웨지인데 또 위로 이렇게 솟더라고요. 여기도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는데 여기가 좀 명백하네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위로 엄청 세게 쐈죠. 그래서 오잉? 원래 라이징 웨지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한 70% 되고 6, 70% 위로 갈 가능성이 더 적은데 나는 힘이 좋아 하면서 위로 그냥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번 장의 특징이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도 라이징 웨지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게 선에 꼭 닿아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점도 역시 네,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원래는 네, 뭐 이렇게 요즘 와가지고 하방으로 요 크기로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요 크기로 빠지면 사실 하락이 크죠.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런 게 나오는 게 그러면 한 61K 정도 네,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죠. 네, 이번 장은. 그래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봅니다. 정석적으로는 이건 하방 가능성이 더 큰데 이번 장에서는 좀 이상한 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게 계속 오르잖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게 봐요.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또 이번 장의 특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번 장에서는 라이징 웨지 위에 상방으로도 많이 가더라.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000 또 넘겼네요. 일단 7만이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7만. 7만 달러를 유의미하게 돌파하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장은 좀 특이한 게 내동매매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네, 올라가가지고 포모 와서 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좀 이상한 장이죠. 네, 홍콩 ETF는 진짜 큰 호재거든요. 홍콩의 ETF가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중국 쪽은 저는 진짜 정말 전혀 모르겠습니다. 홍콩 ETF가 승인이 되면 중국의 크나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홍콩 ETF가 승인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6월 10만 달러 설 이게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게 되기만 하면
기요사키 형님이 맞췄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괜찮냐, 이더리움 지금 매수는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단 비트코인부터 수량을 충분히 채우세요. 그러니까 내 시드에 달려있는데 내 시드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0.3개라도 사는 게 맞다고 봐요. 네, 한 3천만 원어치라도. 그리고 이더는 최대 한 2개 정도. 그럼 한 1천만 원 정도 남잖아요. 네, 현금으로 1천만 원 정도. 요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에서 내가 만약에 저축을 하는데 저축액이 뭐 한 200만 원 된다. 그럼 한 50만 원 정도는 계속 이 현금 비중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알트장은 아직 제대로 안 왔어요. 찐 불장은 비트 전고점 넘고 이더가 전고점 넘어가면서 알트장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그런 때가 안 왔으니까 현금을 계속 비축하면서 월급 받으면 계속 비축해가지고 이걸 계속 늘려야 돼요. 50만 원씩이라도 매달 50씩이라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시드를 늘려야 됩니다. 이거 늘려서 뭐 하냐? 뭐 얘네들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요 정도는 1천만 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현금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트를 한 종목을 똘똘한 알트 잘 찾아가지고 한 뭐 100만 원 정도씩 진짜 많이 들어가면 한 300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이내, 세 종목 이내가 중요합니다. 네, 골고루 다 사면은 백화점 되는 거 금방이에요. 백화점 되면 돈 못 법니다. 세 종목 이내니까 정말 리서치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기업도 아닌데 리서치를 하냐. 차트를 좀 많이 돌려봐야 됩니다. 이번 참에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이미 지난 장에서 돈을 벌어본 뭐 중수나 고수를 제외하고 본인이 잘 알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차트 볼 줄 알고 돈 버는 법을 알아. 뭐 그런 분은 뭐 알아서 투자하시면 되고 근데 솔직히 인정해서 나는 완전 초보야 이런 분은 지금 장이 길잖아요. 이제 3월밖에 안 되는데 올해 한 12월까지는 그래도 불장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는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 정도만 보고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너무 빨라져가지고 마켓 타이밍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9개월, 8, 9개월 정도는 빨라진 것 같거든요. 지금 전고점을 3월에 넘었잖아요. 네, 2020년에는 12월에 넘었습니다. 네, 단순히 계산해봐도 9개월 당겨졌죠. 네, 그래서 저는 한 9개월 정도는 빠르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빵으로는 올해 12월, 아마도 한 내년 3월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는데 알트는 좀 일찍 탈출해도 저는 괜찮다고는 보거든요. 좀 꽤 길잖아요. 근데 지금 3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초보가 이때 못 모르고 뭐 1천만 원을 다 집어넣는다. 와, 이건 너무 무섭거든요. 좀 이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한 세 종목에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공을 좀 쌓아야 돼요. 거래도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3월에서 5월은 너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실력을 쌓으세요. 철저히 내가 초보라면 초보인 걸 인정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 시드를 1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시드를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좀 진짜 찐 불장이 왔을 때 쓸 총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실력이 초보니까 허접한데 허접할 때 이걸 다 써버리면 나중에 실력이 좀 좋아졌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죠. 아, 이때 내가 뭘 믿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뭐 만약에 500이 됐다. 그래갖고 이때 그냥 다 들어갈 걸 1000만 원 다 들어갔으면 5000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결과론적인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50%가 났다고 쳐보세요. 알트가 좀 위에 있을 때 더 갈 줄 알았는데 완전 부러져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월인데 그럼 요럴 때 손해 본 거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이죠. 하지만 내 시드는 한 800만 원 남았죠. 그럼 이걸로 떨어졌을 때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완전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지금은 이런 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든 알트든 좀 많이 올랐잖아요. 숨가쁘게. ETF 승인 나고 그때부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숨가쁘게 올라갔잖아요. 물론 여기서 14% 하락이 있긴 했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언제 부러져갖고 확 떨어져도 비트는 뭐 마이너스 2, 30%뭐 요 정도 나거나 알트는 마이너스 50% 언제 이렇게 훅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몰빵을 하면
이 길고 긴 장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뭐 올해도 아니죠. 뭐 끼케야 뭐 한 1년인데 1년은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엑시트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번 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진 하지만 일단 잃지 않고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을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고 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돈을 벌어봤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꼭 돈을 벌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장이 왔을 때 훨씬 더 과감하게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모로. 그래야 진짜 큰 돈을 이번엔 못 벌어도 다음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번에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엔 좀 돈도 돈이지만 경험을 쌓는다. 오히려 이렇게 힘 빼고 안전하게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이빠이 사가지고 그냥 시드 풀시드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빠이 먹고 이런 거 환타지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죠. 네, 이건 불가능하니까 여기까지는 좀 내려놓으세요. 네,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이 시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투자해도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시드를 늘릴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이 정도 늘리는 거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물론 이걸로 인생 역전은 안 돼요. 뭐 파이어 뭐 이런 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경험을 얻었잖아요. 투자는 길게 봐야죠. 길게. 우리 코인 투자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라면 한 20년 투자할 거라면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부자 되면 의미도 없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부를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